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통과하세요.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털털거리는 엔진 소리, 군데군데 녹이 쓴 흰 차체, 운전석 유리에는 금이 간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 트럭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진입로 앞에 멈추는 순간 주차관리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부자 노인이 무시당하고 복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 가면 여러분도 아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실 겁니다. 나는 오늘 낡은 트럭을 타고 온 누군가에게 어떤 인사를 건넸는가? 때는 12월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 수십 년 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이 단지는 분양가만 해도 평당 수천만 원을 호가했고 단지 내 편의시설도 완비된 곳이었습니다. 입주민 차량만 봐도 그 위세가 느껴졌습니다. 수입차, 대형 세단, 고급 SUV. 단지 앞 진입로는 그런 차들이 하루에도 수백 대씩 드나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 진입로 앞에 낡은 1톤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연식은 좋기 20년은 넘어 보였습니다. 흰색이었을 차체는 세월을 고스란히 담아 군데군데 녹이 슬어 갈색 얼룩이 번져 있었고 범퍼는 한쪽이 약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요란했습니다. 털털거리는 그 소음이 조용한 고급 단지의 아침 공기를 깨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운전석에는 70대로 보이는 노신사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주름 깊은 얼굴, 낡은 점퍼. 그분의 모습은 이 단지의 분위기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신사는 당당하게 천천히 방문자 주차 진입로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백일동에 사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차관리 부스에서 주황색 조끼를 입은 관리원이 손을 번쩍 들며 차를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노신사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방문 등록하셨어요? 네, 백일동에 사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관리원은 트럭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단지는 방문 차량의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국산차는 2000cc 이상, 수입차는 기본 세단급 이상이어야 방문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노신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차량 등급 기준이요? 네. 단지 이미지 관련해서 입주민분들 민원이 많아서요. 이런 노후 차량은 저희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순간 트럭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노신사는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을 잠깐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분노도 어떤 당황함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후진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밖 도로변 눈이 얼어붙은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지 1층 로비에서 노신사를 기다리던 백일동 입주민 박 이사였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고스란히 보았습니다. 트럭이 막히는 순간 관리원과 노신사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트럭이 조용히 단지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박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로비를 나와 정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노신사는 이미 트럭에서 내려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낡은 점퍼를 여미며 눈이 얼어붙은 도로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그 모습에 박 이사는 뛰다시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왜 걸어오세요? 제가 나왔어야 했는데. 노신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걷는 게 몸에 좋다잖아요. 주차를 막은 겁니까? 단지 규정이 있다더군요. 이 트럭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박 이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관리원이 여전히 부스 앞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박 이사는 자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박 이사가 맞이한 분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JS그룹의 정기수 회장이었습니다. 한국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손꼽히는 그룹의 수장. 자산 규모로 따지면 수천억 원을 훌쩍 넘는 분. 그리고 그 낡은 트럭은 정기수 회장이 30년째 몰고 다니는 차였습니다. 정기수 회장이 그 트럭을 처음 산 건 32살 때였습니다. 1953년생. 경상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 7남매 중 5째로 태어나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18배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서울행 완행열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한 일은 건설 현장 잡부였습니다.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철근을 옮겼습니다. 밥은 현장 구석에서 도시락으로 때웠고 잠은 합숙소 바닥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정기수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일하면서도 현장 전체를 관찰했습니다. 자재가 어디서 낭비되는지, 공정이 어디서 막히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비용이 줄어드는지. 쉬는 시간이면 소장이나 기술자들 옆에 쪼그려 앉아 질문했습니다. 25세 현장 반장이 됐습니다. 30의 하청 업체를 차렸습니다. 32살 처음으로 1톤 트럭을 샀습니다. 중고였습니다. 그래도 그날의 기쁨은 평생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트럭을 타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조수석에는 도면과 견적서가 쌓였고 짐칸에는 자재와 공구가 실렸습니다. 회사가 커지고 직원이 늘고 사무실이 생겼어도 회장은 그 트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40의 중견 시행사 시내그룹, 그리고 70이 된 지금도 그 트럭은 아직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 트럭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어. 가끔 측근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럭을 타고 나가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거든. 그날 미팅은 단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 이사는 연신 사과했습니다. 미리 주차 등록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하다고.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박 이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희 단지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회장이 잠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 처음이 아니에요. 이 트럭 타고 다니다 보면 처음엔 기분이 상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흥미롭게 봅니다. 흥미롭게요?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식당도, 백화점도, 오늘 같은 아파트도. 회장은 창밖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그 관리원이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교육받은 거겠지요. 그 단지의 문화가 그런 거고. 근데 그 문화는 누군가가 만든 거잖아요. 2시간 가까운 미팅이 끝날 무렵 회장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박 이사, 그 단지 시행사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박 이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왜요? 회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박 이사는 그 순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달 뒤 부동산 업계에 조용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강남의 그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수백억 원의 시행 지분과 운영권이 통째로 매각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인수 주체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 낡은 트럭을 모는 회장의 그룹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드려야 합니다. 그날 노신사의 주차를 막은 관리원. 이름은 이진호. 26살.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온 지 2년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그 주차 관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건 8개월 전이었습니다. 처음 채용될 때 사무소에서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차량 등급 기준, 노후 차량 방문 제한,
단지 이미지 관리 지침. 두꺼운 매뉴얼의 한 항목이었습니다. 그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그 낡은 트럭을 막을 때 그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막는다. 그 자동화된 판단이었습니다. 트럭 안에 앉아있는 노인이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그 트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건 볼 수도 없었고 볼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매뉴얼의 집행자였습니다. 이진호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석 달 뒤였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정장 차림에 외부 직원들이 들이닥친 날, 소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단지 운영권이 넘어갑니다. 새 운영사에서 전 직원 재계약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진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석 달 전 그 일이랑 관련 있는 건가요? 낡은 트럭 타고 오셨던 그분이요. 소장이 오래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씨, 그때 막은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이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기수 회장이야. JS그룹. 이진호는 그날 일찍 퇴근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는 계속 그 노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눈. 화를 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던 그 표정. 그리고 조용히 알겠습니다 하고 차를 뺀 뒷모습. 화를 낼 수 있었는데, 소리를 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진호는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노보다 무거운 것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규정이 잘못된 건지, 자신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 단지 전체의 문화가 잘못된 건지. 단지 이미지 관리라는 명분 아래 그 아파트는 사람을 차종으로 구분했습니다. 트럭을 타면 들어올 수 없고 외제 세단을 타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게 고급 단지의 정의라고 누군가 정했고 그 정의는 매뉴얼이 됐고 그 매뉴얼은 이진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는 규정대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기수 회장이 정말로 그 주차 거부 사건 때문에 그 단지를 사기로 결심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 단지를 노리고 있다가 명분이 생긴 걸까요? 박 이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미팅의 원래 목적은 단지 근처의 전혀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였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자체는 회장의 관심 목록에 없었습니다. 주차 거부 사건이 없었다면 그 단지는 아마 지금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 차량 등급 제한 규정도 그 문화도 그대로. 하지만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재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필이면 그 사람한테 그런 짓을 했냐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질문은 다릅니다. 하필이면 그 사람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 짓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차종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문화는 그 대상이 누구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정기수 회장이든 이름도 없는 평범한 어르신이든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노동자이든 그 어떤 사람도 타는 차로 출입이 거부당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문화를 바꿀 힘을 가진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JS그룹 부동산 투자팀이 움직인 건 회장의 지시가 떨어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팀장 김현재 상무가 보고를 받고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님, 그 단지를요?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좋지 않습니다. 현 운영사 마진이 박하고 입주민 구성이 복잡하고 리모델링 비용도 상당할 텐데요. 알아요. 그럼 어떤 목적으로?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상무, 나 이 일 30년 넘게 했어요. 수익성 안 좋은 곳 살려본 적 없어요? 김상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일한 그가 배운 것이 있다면 회장이 직접 나서기로 한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는 반드시 이해하게 된다는 것도. 강남 X단지 인수 타당성 검토.
3일 안에 3주 뒤 JS그룹은 그 아파트 단지의 시행사 지분 51%와 운영권 일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시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헐값에 빼앗은 것도 무리하게 비싸게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JS그룹이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단지 운영 방식 전면 개편. 그 발표문의 첫 번째 항목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문 차량 등급 제한 규정 전면 폐지. 차종에 관계없이 모든 방문객의 주차를 허용하며 방문객을 차량으로 판단하는 일체의 관행을 중단합니다.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아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긴 문장보다 묵직하게 읽혔습니다. 발표가 나가고 나서 이 이야기는 조금씩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업계 내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온라인에 올렸고 댓글이 달리고 공유되면서 퍼졌습니다. 낡은 트럭 탔다고 주차 거부당한 노인이 알고 보니 그 아파트 통째로 산 회장이었다. 제목만 보면 통쾌한 복수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기수 회장은 그 단지를 인수하고 나서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진호도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 운영체계 아래에서 처우가 나아졌습니다. JS그룹의 새로운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방문객 응대 교육, 고령자 및 장애인 안전 지원 프로토콜, 모든 직원에 대한 복지 향상 방안,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항목 하나, 방문객의 차종, 복장, 외모를 기준으로 태도를 달리하는 행위 금지. 이진호는 새 교육을 받으면서 강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방문객 중에 자신이 누군지 드러내지 않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그 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여러분의 품격이고 이 건물의 품격입니다. 이진호는 그 말을 들으며 석 달 전에 그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눈 쌓인 도로 위로 천천히 걸어오던 노신사. 화내지 않고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차를 뺀 뒷모습. 그리고 걸어 들어오다 잠깐 멈추더니 자신을 향해 건넨 그 한마디. 날씨가 많이 춥죠? 온종일 밖에 계시니 힘드시겠어요. 주차를 거부한 자신에게 걸어서 들어오면서 걱정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이진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그 따뜻한 한마디가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막은 사람이 자신을 걱정했습니다. 그게 분노나 호통보다 어떤 강한 말보다 훨씬 깊이 박혔습니다. 그것이 품격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한 사람 더 필요합니다. 이 단지에 8년째 살고 있던 301동 1801호의 오연숙 씨. 62살. 오래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이 단지에 어떤 애정도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무뚝뚝했고 관리소 민원은 느렸습니다. 이웃과는 인사조차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급 단지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지만 오연숙 씨에게는 그냥 잠자는 곳이었습니다. 운영사가 바뀌고 2달쯤 지난 어느 날 오현숙 씨가 장을 봐서 단지로 들어오는데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거? 8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오현숙 씨는 멈칫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에요, 드릴 거? 경비원은 장바구니를 받아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오현숙 씨가 물었습니다. 요즘 여기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경비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일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뭔가 사람 대접받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오현숙 씨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 대접받는 것 같다. 관리원이 사람 대접을 받으니 그 관리원이 주민들을 사람으로 대한다. 그 단순하고 명확한 연결이 단지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현숙 씨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위층 이웃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1801호인데요. 혹시 다음 주에 차 한 잔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8년 만에 처음 보내는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들어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그 주차 관리원과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어떤 차를 타고 오는지 보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보고, 그 사람이 이 공간에 어울리는지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한 순간, 그 판단이 항상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길들여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동화된 판단을 멈추는 것,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기수 회장은 그 단지를 인수하고 나서 딱 한 번 직접 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 낡은 트럭을 타고 새 운영 체계가 시작되고 2달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혼자 낡은 점퍼에 낡은 트럭, 주차 부스 앞에 트럭이 멈추었을 때 이진호가 달려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문하실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정기수라고 합니다. 이진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목소리, 이 얼굴, 이 트럭, 그 석 달 전 아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진호는 자신도 모르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때 제가 정말...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젊은이 고생이 많아요. 그리고 트럭을 방문객 주차 공간으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이진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과를 다 하지도 못했는데, 변명도 설명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가 석 달 동안 이진호를 짓누르던 무게를 내려놓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단지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로비, 주차장, 조경공원, 관리소.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낡은 트럭을 타고 온 노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는 곳곳을 살폈습니다. 바닥이 쓸려 있는지, 엘리베이터 버튼이 닫혀 있는지, 직원들이 사람들을 어떤 눈빛으로 보는지, 그리고 단지 안작은 공원 벤치에서 멈췄습니다. 어르신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두 분 옆에 놓인 것을 보고 회장은 살짝 웃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2잔. 관리원이 갖다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회장이 원하는 단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하는 차가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안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대우받는 곳. 그것이 진짜 고급 단지의 의미였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회장은 다시 주차 부스 앞을 지났습니다. 이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트럭이 단지 밖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진호는 그 낡은 트럭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털털거리는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이진호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기수 회장의 아들이 한번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 트럭 좀 바꾸시죠. 걱정도 되고 솔직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트럭이 아직도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거든. 뭘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들은 그 말의 의미를 한참 후에야 이해했다고 합니다. 낡은 트럭을 타고 다니는 건 불편함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하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급 차를 타고 갔을 때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낡은 트럭을 탄 노인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그 차이가 세상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 진짜 얼굴을 보면서 그는 어디를 바꿔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퍼지자 몇몇 언론에서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주차 거부 때문에 정말로 그 단지를 산 건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회장은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측근을 통해 한마디만 전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단지를 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낡은 트럭 탄 부자가 복수했다는 것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진짜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진짜 이야기.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낡은 트럭을 타고 오는 노인, 허름한 옷을 입고 걸어오는 사람, 비싸지 않은 차를 타고 온 방문객.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이면을 보려는 눈. 그 눈이 건물의 품격을 만들고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외모나 차종이나 복장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한 순간이 있었나요? 그 사람의 차가 낡았다고, 옷이 허름하다고,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그 순간 우리는 그 주차 관리원과 얼마나 다른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 이야기가 단순한 복수담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 규정을 만든 사람들, 그 매뉴얼을 따른 사람들, 그 문화를 당연하게 여긴 입주민들, 그들 모두가 우리 안에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바꾸는 것은 수백억짜리 인수 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훨씬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낡은 트럭을 보았을 때 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그 안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 그 한 번의 멈춤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기수 회장이 단지를 인수하고 나서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이 발표문도 아니었고 운영 개편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은 단지 내 경비원 및 관리 직원들의 근무 환경 점검이었습니다. 겨울철 온열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화장실이 가까운 곳에 있는지, 교대 근무 시간이 적정한지, 식사 공간이 있는지, 그 점검 결과를 받아본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으면 먼저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해요. 그 이후 JS그룹이 운영하는 다른 단지들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직원 복지부터 챙기는 운영 원칙, 그리고 그 단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입주민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관계가 달라지면서 민원이 줄었습니다. 민원이 줄면서 단지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단지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실제 부동산 가치도 올라갔습니다. 수익성이 나쁜 곳 살려본 적 없냐는 회장의 말. 그게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진호는 지금도 그 단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차량을 볼 때 더 이상 차종부터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전석을 봅니다. 그 안에 앉은 사람을 봅니다. 어르신이 오시면 먼저 인사를 드리고 짐이 많으신 분이 오시면 도움을 드립니다. 그 분들이 어떤 차를 타고 오시든 하루는 낡은 경차를 타고 오신 어르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진호가 밝게 인사를 드리고 주차 공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잠깐 멈추더니 이진호를 바라보셨습니다. 젊은이 고마워요. 이진호는 그 한마디를 듣고 뭔가 가슴 가득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처음으로 가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일인데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막는 일에서 사람을 맞이하는 일로. 그 차이는 규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일을 어떤 눈으로 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정기수 회장은 아직도 그 낡은 트럭을 몰고 다닙니다. 아들의 간청에도 직원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가끔 혼자 트럭을 몰고 오래된 현장을 찾아갑니다. 처음 삽을 떴던 땅, 첫 번째로 지은 건물, 그 현장들을 누볐던 길들. 그 길 위에서 그는 여전히 젊은 날의 자신을 만납니다. 시멘트를 나르던 잡부, 트럭 조수석에 도면을 쌓아놓고 전국을 누비던 32살의 사내. 그리고 그 기억이 살아있는 한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디서 왔을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낡은 트럭을 타고 오는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걸 보려는 눈이 세상을 조금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낡은 트럭을 타고 온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전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그 대답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정기수 회장의 낡은 트럭은 오늘도 어딘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트럭이 멈추는 곳에서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